옆에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던 턱선이나 마리오네트 주름, 팔자 주름이 모두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애톤성형외과 조정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한 안면거상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술 받으신 환자분은 사실은 저희 직원 어머님이신데요. 직원의 결혼식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우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신경이 쓰이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팔자주름이랑 턱선의 무너짐이었는데요. 사실 수술하기 전에 눈 밑에 약간의 꺼짐, 눈꺼풀의 처짐, 그리고 이마 눈썹 처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는 결국에는 얼굴이 처져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결혼식장을 가고 싶지는 않겠죠. 최대한 회복이 빨리 되면서도 효과가 좋은 형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기 위해서 수술 계획을 세워 보았었습니다. 우선 45도로 보시게 되면 안면거상의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입가 쪽에 늘어진 주름들도 보이고, 또 피부가 얇으시고 얼굴에 살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볼페임도 보이면서 아래쪽에 심술포처럼 턱선이 늘어진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가 얇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술을 하더라도 턱선을 예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볼살이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볼페임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거나 또는 조직 자체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진 피부를 가지고 계신데 피부가 얇고 살이 많지 않으시다면 정말 시술로는 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리프팅을 할 경우에는 얇은 피부에는 실 지나가는 부분들이 좀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찝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자주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한번 반짝 예뻐지시기보다는 이왕에 이참에 나이가 훨씬 젊어 보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잘 드렸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꼭 짚어드리는 부분은, 턱선이 무너지게 되면 더불어서 이중턱 부분도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목 가로주름만 보일 수 있지만 턱을 숙이거나 아니면 45도 또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조직들이 처지다 보니 아래쪽에 아무런 받침대가 없는 이중턱 부분에는 아래쪽으로 조직들이 늘어지는 것들이 좀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안면부 길이도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광대에 있었던 지방 조직들과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주름도 깊어 보이고 조직도 늘어져 보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필러를 이용한 교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필러는 반영구적으로 볼륨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 아래쪽으로 늘어진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용물만 채우게 되면 얼굴이 동글동글해지지만 늘어진 느낌이 그대로 남는, 그러니까 얼굴은 커졌지만 늘어진 느낌이 슬림하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극적인 수술 방법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있었던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당기는 딥플레인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던 턱선이나 마리오네트 주름, 팔자 주름이 모두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래, 안면거상 수술은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흉터가 많이 남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측두절개, 그리고 귓바퀴 앞쪽을 지나는 절개선, 그리고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잘 골라서 수술을 하게 되어 있고, 귓바퀴 뒤쪽으로 들어가는 절개선과 귀 뒤쪽에 있는 헤어라인을 통해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제되는 피부의 길이는 상당한데요. 일반적으로 딥플레인으로 조직을 당기게 되면 무리하게 피부를 당겨서 잘라내지 않더라도 최소 1.5cm에서 2.5cm까지 절제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흉터가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흉터를 얼마나 남기지 않으면서 수술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면거상 수술을 보시는 분들은 귀 모양의 변형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이분이 수술
수술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이 갑자기 얼굴이 젊어져 보이면 귀 사진을 확대해서 귀의 모양이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안면거상 수술을 했을까? 안 했을까를 논의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도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 귀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쪽 부분에 피부가 당기면서 생기는 칼귀나 귓바퀴 부분이 당겨지면서 귀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 또는 절개선의 흉터가 두껍게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딥플레인 방식을 통해서 연부 조직들을 잘 풀어주고 당기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피부 자체에는 장력이 거의 가지 않게끔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 모양이 변형이 되는 것은 피부에 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를 절제할 때 피부를 많이 자르면 효과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피부가 당겨지고 흉터가 넓어지거나 귀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턱선입니다. 아무래도 이 앞쪽에 움직여지는 스마싱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리프팅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당겨지는 것이 본인에게 제일 좋을지는 거울을 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그 동작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할 때도 아래쪽에서 조직이 위쪽으로 당겨지는 방향으로 당겨서 하되 남는 뒤쪽의 조직들을 안전하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개선점은 마리오네트 주름의 펴짐, 그리고 팔자주름의 펴짐, 더불어서 저는 항상 목 거상을 같이 수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래쪽이 이중턱으로 늘어진 부분들이 짤록하게 안쪽으로 당겨져야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저는 하악각 턱의 턱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턱이 없어지고 아래쪽이 불룩해지는 부분들을 목 거상을 통해서 정확한 하악각을 만들어줘야지만 좀 더 턱선이 예리하게 잘 보이고 이중턱의 늘어짐 없이 좀 더 젊은 모습으로 수술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도 모습을 봤을 때 보시게 되면 미리 볼 쪽에 꺼져 있었던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볼 꺼짐이 생기거나 이런 인디안 주름이 생긴 이유는 위에 있던 조직들이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딥플레인 방식으로 조직을 끌어올리게 되면 굳이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꺼져 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즉 안면거상 수술은 필러나 지방이식을 통해서 얼굴이 커지지 않으면서도 아래쪽에 늘어져 있는 내 조직을 끌어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술을 하면서 제가 약간 아쉽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피부의 퀄리티인데요. 아무래도 피부가 얇으시다 보니까 안면거상 수술을 했을 때 효과는 적극적으로 잘 보였지만 이렇게 미세 혈관이 조금 비쳐 보이거나 홍조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적인 시술들을 통해서 피부를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스킨 부스터나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면거상 수술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부조차도 좀 더 젊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을 같이 추천해 드리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안면거상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화장이 되지 않은, 그리고 동등한 상태로 전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화장의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 화장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좋아 보이는 면들이 있는데요. 굴곡진 부분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의학 사진으로 어떤 구조물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좀 더 꾸민 상태로 결혼식 전에 찍으신 사진은 훨씬 더 젊고 예쁘게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절개선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대부분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회복 기간을 거치지 않더라도 잘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안면거상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생각보다 회복을 빨리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0대 환자분이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서 어떤 개선점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수술은 회복이 빠르면서도 흉터가 많이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게 수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수술 리뷰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잘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톤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종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